안녕하십니까. 강영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의학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읽어보고 단시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책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바로 100세 인생이라는 책인데요.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지금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훑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인상 깊게 이해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제시하는 문제의식, 현재 이제 서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05세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수명이 의학의 발달과 함께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점이 행복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구성이 교육, 그리고 직업 활동, 그리고 퇴직, 이 3단계인데요. 수명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 퇴직 연령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죠. 이렇게 모두가 퇴직 후에 삶이 길어지게 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단순한 3단계의 삶이 아닌 더 여러 단계로 구성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중요하다고 말하는 첫 번째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요. 앞으로는 유형자산에 더해서 무형자산이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범주의 무형자산으로 생산자산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생산성을 높여서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높은 소득을 얻게 해주는 것이죠. 기술이나 지식이 이런 범주에 속하는 주요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인생이 길어지면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은 지금도 은퇴 후에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교육하는 것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누구나 인생 2모작 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앞으로는 이미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죠. 공감, 동기부여, 격려의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휴먼 스킬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의 교육도 단순 지식 전달보다 기초적인 분석 능력에 더욱 집중될 것이고, 이러한 기초를 다져 놓으면 유연하게 각각의 전문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디 갖다 놔도 알아서 잘 알아듣고 잘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합승 목표라는 거죠. 한 가지만 파도 되는 인생이 앞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범주의 무형자산으로 활력자산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웰빙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우정, 긍정적인 가족관계, 개인의 건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고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한국은 더더욱 그러한데요. 공중보건이 근무 시절에 출장 진료를 가보면 정말 오래된 집에서 혼자 건강이 좋지 못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시더라도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시고 일상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계시죠. 이 책의 저자도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관계, 특히 친구관계나 결혼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혼자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나 한잔 하고 이런 생활 패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개인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고령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 갑자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같은 나이대에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 친구의 가치는 인생이 길어질수록 쭉 같이 가니까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소홀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형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에 대한 인식,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적응 능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린 태도 부분이었습니다. 뇌는 반복적으로 같은 사고를 하면 그쪽 시냅스가 강화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경험만 하면 고정관념이 생기고 쉽게 말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어차피 수명이 길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러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경험을 해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리즈는 라이브, 검사내전 같이 아예 저와 활동 분야가 다른 직업군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내용들인데요. 이럴 때 뭔가 사고가 확장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직업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설프게 아는 척 하지만 않으면 좀 소통할 때도 상담 시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다음은 인생의 전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도전자가 되어서 다시 활력을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70, 80대에 틀에 박힌 생활 패턴을 하시는 분은 이 전환기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게 이 책의 설명입니다. 자꾸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재정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래 살게 되면 될수록 늦게 은퇴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98년생을 예로 들어서 65세 퇴직을 가정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 전에 절반 50%를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매년 소득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저축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득의 4분의 1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만약 이 저축률을 10%까지 10분의 1로 낮추고 싶으면 80대까지 일을 하면 됩니다. 80대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끔찍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같이 근무 시간을 점점 줄이는 것이 미덕으로 사회 흐름이 가고 있는데 요즘은 주 4일제 근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럴수록 오래도록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더욱 가치 있게 됩니다. 지금 고용시장도 공채가 다 없어지고 AI 때문에 현장직들도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비를 위한 존재로 바뀌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기본 소득제로 갈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기본적인 생활만 할 것이라면 남들과 비슷하게 가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은퇴를 늦추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구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무형 자산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쉬는 날이 많아질수록 소비하는 돈이 늘어납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봤더니 소비하는 돈이 쉬는 날에는 일하는 날에 2배가 넘게 들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러한 소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인간관계인데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간관계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결혼을 먼저 볼까요? 혼자서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집을 구매하거나 휴일을 즐기거나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책에서 말하였는데요. 또 이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제약은 여성의 가임 기간이다. 여성이 자녀를 가질 것인가 가지지 않을 것인가, 특히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비혼과 출산율 저하, 이미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혼의 경우에 100살까지 살면서 이혼할 가능성이 70살까지만 살면서 이혼할 가능성보다 더 높겠죠. 앞으로 이혼은 지금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자산은 균등하게 딱 나누더라도 무형 자산도 똑같이 나눌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과 동시에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노년에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또 자녀 부양의 시기가 인생 전체에서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친구와의 네트워크가 더욱 가치 있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대학교 이후에 친구를 새로 사귀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친구를 잃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연락을 먼저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먼저 연락하고 경조사는 챙기려고 하고 저를 찾아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하려고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천천히 시간 내서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제가 100세 인생을 산다고 가정하고 삶의 전략을 크게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